현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후장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네. 최현덕 매니저가 꼽은 오늘 시장은요. 피크아웃도 빠르다. 네. 사실 피크아웃은 저희가 안 좋은 악재로 봤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빠르다면 악재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의 피크아웃이 빠르다. 아.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감염이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이 위험이 됐던 건데 이 오미크론의 피크아웃도 빨랐던 만큼 빠르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좀 그 내용을 좀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시장이 이 오미크론 변이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상황이고 다만 그런 공포감이 좀 많이 없어지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공포가 좀 많이 남아있죠. 미국의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 돌파하면서 여전히 지금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고, 일단 오미크론으로 인한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지만은, 지금 이런 것들을 보고 악몽이다라는 이야기가 아직 나오고 있는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그 항공사들이 항공편을 대거 취소하면서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봉쇄는 없다라고 해서 많이 올라왔던 건데 실제로 기업들은 특히 항공사 같은 경우들은 이 락다운 없어도 이 기업이 자체 봉쇄하면서 아직까지 뭐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던 국가들이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 이게 지금 유럽 국가들 이야기인데 유럽에서 지금 뭐 확진자 그 델타 변이도 커지고 있는 거고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또 정말 뭐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제 이 두 가지는 좀 아직까지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피크아웃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지금 피크아웃 되고 있다. 요거는 지금 그 차트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미크론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일어났었던 그 기업들 그 국가들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초록색이 이제 덴마크고요. 그다음에 요 빨간색이 노르웨이고 밑에 있는 게 이제 남아공인데 지금 덴마크가 가장 많았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을 때 요만큼이었는데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게 증가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꺾이는 속도도 상당히 빠르게 꺾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확진자 많이 증가했지만은 중증으로 안 가고 경증에서 끝나다 보니까는 확진자의 증가도 빨랐고 감소도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대로만 이제 어떻게 차트가 꺾여서 쭉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오미크론이 일단은 지배종이 되면서 이 코로나도 좀 금세 사라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오미크론도 피크아웃되고 있다. 피크아웃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시장이 이번 주 당장 올라갈 일은 없지만은 크게 빠질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는 결국 이런 상황들을 봐서 1월 달에 신년 랠리를 앞두고 신년 랠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번 주까지 좀 담아놓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못 가던 종목이 있다면 또 아직도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이 있다면은 1월 달에 좋을 수 있는 종목으로 집중해서 좀 포트를 바꾸신다면 제가 볼 땐 1월 달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시고요. 이번 주에 좀 포트를 좀 바꾸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 저희가 완벽하게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그렇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000명까지 돌파했다가 네. 지금 7,000, 6,000, 5,000, 4,000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피크아웃도 빨랐다라고 오늘 장을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새로운 종목 두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그 전에 리뷰 먼저 가져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종목 체크해 볼까요? 자, 오늘은 시그네틱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IT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주가가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 주도주들은 먼저 올라서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최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살짝 올라왔다가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살짝 조정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좀 가장 빠르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 후공정 기업들이 먼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못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부분 요 정도 자리에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시그네틱스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1월 달에 상승 랠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종목 운이 맞을 것 같고 어쨌든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 제가 계속 보유 관점 말씀드렸는데 금세 올라와 있죠. 이럴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올라갈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하나 더 보시면 코리아 서킷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그 PCB 시장에서 PCB 쪽에서도 FC, BGA 이쪽에 수요가 좀 뭐 급증하고 있고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이 배터리 소재까지 이야기 나왔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인데 주도주들은 이미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을 좀 추정해서 한다면 위험하겠죠. 다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아직 많지 않고요.
아직까지 대부분 지금 이 눌림목 정도에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이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을 두 종목을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PCB 강합니다. 코리아 서킷 오늘도 또 한 번 오르면서 3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네. 저희 앞서 이야기했던 종목까지 두 가지 종목 리뷰를 해봤는데 채팅방에 예스티랑 드리머스 컴퍼니도 궁금해요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네. 사실 예스티야 반도체 안에서 우리가 좀 길게 봐도 괜찮은 종목일 텐데 드리머스 컴퍼니는 그 토토 네, 그 도토리 페스티벌. 네, 도토페, 네. 도토페가 살짝 그 스케줄이 좀 연기된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드리머스 컴퍼니 차트를 보시면 오늘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6천 위에서 계속 안착이 되다가 오늘 좀 빠지는 거예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도토페가 지난주 유재석 씨가 이제 그 연예대 참가를 안 했고요. 이번 주부터 참석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월 달에 빠른 1월 달 늦은 2월 달 정도에 이 도토리 페스티벌 다시 될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토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실제로 놀면머니에서 나오는 그 음원의 유통권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도토페가 시작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놀면머니라는 프로그램이 폐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유재석 씨의 어떤 그 코로나 확진 때문에 늦춰졌던 만큼 지금 이제 완치가 돼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니까는 저는 주가는 다시 올라갈 거라 보여지고 그런 것처럼 지금 가격대라면은 오히려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손절 라인은 아직 터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이벤트가 살짝 늦춰지면서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그쵸. 풀이가 되거든요. 하지만 다시 또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주가 상승을 꾀해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리뷰 도와드렸고요. 그 외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무엇이는지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시장에서는 폐배터리, 이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서 이 시장도 같이 갈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자재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원자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진작부터 나와주고 있고 진작부터 많은 대기업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워낙에 원자재값이 급등하다 보니까는 이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좀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의 배터리 소재 의존도가 지금 중국 의존도가 80%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중국이 지난번에 일본처럼 어떤 소재의 수를 제한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배터리 산업이 이제 수출의 효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안은 폐배터리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 건데 관련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배터리 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이 외산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굉장히 부담인 거죠. 중국 비중이 80% 가까이 있고요. 지금 중국과 일본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쪽에서 또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비를 하자는 거고 그런 폐배터리 시장에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량품하고 사용 후에 재사용할 수 있는 폐배터리로 구분되는 건데 실제 지금 시장에서 말하는 거는 이 불량품이 아니라 사용 후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 배터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이 불량품 같은 경우는 ESS 저장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 국내 업체가 이 사용 후 배터리에 지금 선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장 규모를 보면은 2030년에는 20조로 지금 시장 전망이 되고 있는 건데 2050년도에는 600조로 지금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확 커버리죠.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전기차 시장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폐배터리가 없습니다. 다만 2030년 지나고 50년까지 갔을 때는 그때쯤에는 많은 전기차가 다니겠죠. 많은 폐배터리가 생길 겁니다. 그때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장 원자를 캐내는 것이 아니라 폐배터리에서 그런 원재료를 다시 좀 추출해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600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건데 대기업들이 지금 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겠죠. 다만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지금보다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또 하나를 좀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폐배터리 관련주로 좀 여러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아는 종목일지 새로운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죠. 대표적인 대장주거든요. 바로 영아테크입니다.
시가총액은 크지 않습니다만은 이 패배들 쪽에서 기술을 갖고 있어서 네. 지금 이 중소기업 중에서는 뭐 1번 종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ESS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이쪽에서는 지금 기술력도 가장 앞서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실증 및 상용화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 전기차의 고전화 폐배터리를 ESS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게 2018년도부터 지금 그 자체 연구 개발을 해서 그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증 및 상용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어떤 그 중소기업 중에서는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거고, 지금 다임러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이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설립하는데 2023년부터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유럽 연합의회에서 이 배터리의 주 재료의 일부를 이 재활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둬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에 그 폐배터리 원료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법까지 만들어 있어서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포스코 케미칼이랑 포스코 케미칼 또 LG 에너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업들 아직까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이 어떤 그 폐배터리에 있어서 익스포저가 가장 큰 기업이 영화테크이기 때문에 이 영화테크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런 폐배터리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주가는 충분히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자 오늘부터 드디어 지금 좀 그 거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 보시면 바닥을 치고 올라온 상황에서 많은 거래가 터지면서 어느 정도의 어떤 매물을 소화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부터 거래가 더 커지면서 올라오는 모습 봤을 때 제가 볼 때 단기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는 21,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7,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테크였습니다. 관련해서 또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목표 네. 주가 21,000원, 손절 가격은 17,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의 키워드는 폐배터리였고요.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의 키워드 무엇일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폴더블 폰이고요. 네. 폴더블 폰 관련해서는 정말 의견이 반반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는데 네. 이 시장이 점점 커질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매니아층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은 잘 핸드폰 안 바꾸지 않나요? 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고요. 둘 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시장은 되게 작은데 네. 그 시장에서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이 80% 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이 그러니까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많은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는 이런 이슈가 좀 강력한 종목들 움직이는데 제가 왜 폴더블폰을 꽂았냐면은 아직까지 시장은 작은데 지금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높여가고 있고 여기 중국 시장이 뛰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커질 가능성이 훨씬 좀 크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뉴스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폴더블폰에 대해서 묻고 더블로 가 이런 의견 나온 겁니다. 그만큼 커지긴 커졌지만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훨씬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삼성이 이제는 자유자재 폼팩터로 독주 채비를 하고 있다. 자, 폴더블 폰 같은 경우가 어떤 새로운 폼팩터가 나온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병풍처럼 나오는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어떤 슬라이드 열리는 이런 폼팩터가 나오면서 꼭 폴더블 폰만이 아니라 폼팩터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 하나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 내용을 먼저 보시면은 어쨌든 폴더블 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장은 아직까지 스마트폰 시장이 있다면은 그중에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미합니다만은 그 폴더블 폰 시장에 중국 업체들이 참전하면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 자, 관심이 없던 시장이었는데요. 중국 기업이 참전하기 시작하면 관심이 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 커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사실 이게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이 이제 이런 폼팩터 기술에 앞서서 좀 더 폴더폰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가 또 실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시장에서 이제 기존 폴더폰의 연착륙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기존의 스마트폰보다는 폴더폰에 더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에도 삼성은 폴더폰에 더 많은 마케팅을 할 것이고 더 많은 제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쪽의 종목들 그냥 스마트폰 부품주는 사실상 좀 모멘텀이 좀 작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멘텀이 클 수 있는 게 폴더폰 쪽이기 때문에 이쪽의 부품주 하나를 좀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장이 그래도 매니아를 넘어서 점점 커지고 있고 네. 중국 업체들도 참전하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의 폴더블 폰은 아직은 좀 먼 것 같더라고요. 뭔데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네.
삼성의 폴더가 굉장히 까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오히려 이제 삼성이 몰랐던 건데 중국 기업들이 까기 시작하니까는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어떤 좀 마케팅 효과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오히려 좀 더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노이즈 마케팅인가 봐요. 그렇죠. 네. 이렇게 폴더블 폰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기업은 또 뭐가 있을까요? 현덕이 덕분에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자, DKT. 일단은 제가 많은 폴더블폰 관련주를 말씀드렸는데 네. 이 DKT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드는 그 PCA가 폴더블폰 비중이 4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폴더블폰에서 나오는 매출이 40%가 되기 때문에 이 폴더블폰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DKT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SMT라고 해서 표면 실장 기술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모기업이 BH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BH 소개를 시켜드렸죠. 이 BH가 이제 FPCB를 DKT에 공급하고 그 FPCB, 그 기판에다가 각종 부품을 실증해가지고 FPCA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FPCA를 지금 대부분 이제 폴더블폰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폴더블 폰량 비중이 40% 이상이다. 그래서 폴더블폰 시장이 커지면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이 DKT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021년도, 이번 연도에 이 폴더블폰량 비중이 30%였는데, 내년도에 40%를 넘어갈 걸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훨씬 커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걸 토대로 영업이익을 좀 계산해 봤더니, 이번 연도에 639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분기까지요. 2분기까지는 적자였는데, 3분기에 437억 나왔고 4분기 합쳐서 639억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퍼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폴더블폰의 시장 성장성을 봤을 때 퍼 10 갖고는 지금 DK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역시나 이 DKT 같은 경우도 충분한 조정을 끝내고 나서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서 가지고요. 이 박스권 상단을 지금 오늘 돌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는 계속해서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입니다만은 3일 만에 박스권 상단을 올라서고 지금 돌파를 시도하면서 아마 폴더블폰 시장에 대한 수혜를 아마 주가가 좀 고스란히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돌파가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7,000원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주가 17,000원, 손절가는 13,000원입니다. 저는 폴더블폰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DKT는 아니었거든요. 그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빠져가지고 매물이 좀 많아요. 근데 이 DKT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물이 지금 위에 많이 없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KT를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그 외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또 현덕이 덕분에 나왔는데 한 해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한 종목들 네.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4시 20분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 이번 주는 시장이 어떤 크게 올라가지도 않을 것이고 크게 빠지도 않을 겁니다. 결국 개별 종목 몇 개 움직일 것이고 1월 달에 준비해야 될 것 같은 1월 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말씀드릴 거니까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 4시 20분부터 볼 수 있고 또 MBN월드 홈페이지 볼 수 있으니까요. 4시 20분부터 많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시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